여름철 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그것, 하모. 깨물다라는 일본어 카모에서 유래되었으며 한국말로는 갯장어입니다. 갯장어의 이름 또한 개의 이빨을 닮은 생선이라는 의미이며 물불 가리지 않고 날카로운 이빨로 무는 포악한 육식 어종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갯장어와 함께 제철을 맞이한 붕장어를 샤브샤브와 회로 즐겨보았습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제철 생선을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저는 일산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참장어라는 갯장어 전문점에 왔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참장어잖아요. 이 참장어는 전라도 지역에서 이 갯장어를 일컫는 말인데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수산 통제 어종으로 갯장어가 포함되어 한국에서 이를 먹지 못하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갯장어를 하모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하모라는 말 외에도 일본에선 갯장어를 혼하모라고 부르기에 일부 지역에선 혼하모에서 따와 갯장어를 참장어로 부르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갯장어랑 붕장어 전문점인데요. 이 두 생선은 크게 회랑 샤브샤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 갯장어 요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갯장어 샤브샤브. 갯장어는 뼈가 많은 생선으로 칼집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끊어줘야 장가시에 불쾌감 없이 부드러운 갯장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의 경우 정말 잘 손질해 주셨는데요. 그냥 집 근처에 전문점을 찾아온 건데 꽤나 괜찮은 집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준비한 육수에 10초 정도 담근 후 여기 있는 여러 야채랑 유자가 들어간 수제 된장에 찍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장어 구이인데 엄청 부드러운 장어구이 먹는 느낌? 네, 장어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자체의 고소함도 정말 은은하게 퍼지고요. 그리고 같이 먹는 이 양념들이 이 갯장어를 조금 더 꾸며주는 느낌이 들어요. 회를 먹을 땐 간장과 회가 만나서 자체의 맛을 극대화시켰다면 갯장어 샤브샤브는 기존의 고소한 맛에 다른 맛을 보충해서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삼겹살의 묵은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의 맛으로는 부족한 빈틈을 다른 양념으로 채워준다. 갯장어의 부드러움으로 시작해서 소스의 짭조름함, 그 다음에 갯장어 특유의 고소한 맛, 이 유자 된장에서 느껴지는 유자의 향긋함이 마치 유명 레스토랑에서 먹는 요리를 하나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갯장어랑 붕장어 둘 다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고 둘 다 똑같이 샤브샤브로 즐긴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둘의 맛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샤브샤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붕장어 샤브샤브 맛을 볼게요. 갯장어랑 붕장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도 그렇고 그리고 물고기 관련된 전문가도 붕장어랑 갯장어 샤브샤브의 맛은 거의 비슷하다,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갯장어는 식감이 꽤나 부드럽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꽤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붕장어 같은 경우는 갯장어처럼 고소함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붕장어의 고소함이 조금 더 묵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묵직한 걸 예시로 들자면 양식 참돔 뱃살과 양식 광어 지느러미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고소한 맛은 꽤나 느껴지는데 그 고소함의 무게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 이곳 사장님께도 맛 차이를 여쭤보니 저랑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식감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고소한 맛이 조금 더 강렬한 게 붕장어라고 합니다. 시세로 봤을 땐 갯장어보다 붕장어가 더 저렴한 편인데요. 1m 이상까지 자라는 큼지막한 갯장어로 샤브샤브를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면 비교적 저렴한 붕장어 샤브샤브로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입맛 차이가 있기에 하나의 의견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네, 이곳의 갯장어 회 가격은 2인 기준 79,000원, 그리고 4인은 12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갯장어가 그렇게 저렴한 생선은 아니에요. 비싼 생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비싼 이유는 맛이 뛰어나서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식 횟감의 경우 계절 상관없이 비교적 균일한 가격에 공급되지만 자연산의 경우 잡히는 어획량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갯장어와 붕장어 둘 다 전량 자연산이기에 제철이라는 시기에 찾는 이들은 많고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기후 상황에 따라 제한되기도 해서 특히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어는 본래 비싸기 때문에 여러 이유에서 저렴하게 먹기 힘든 제철 생선입니다. 아무튼 비싸고 제철을 맞이한 갯장어 회를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갯장어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 큰 뼈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이 장가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얇게 약간 새꼬시 느낌으로 썰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 갯장어 자체의 식감은 얇게 썰어서 제가 못 느꼈었지 다소 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으면서 이거 꽤나 쫄깃쫄깃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름진 냄새, 그 기름진 냄새에 어울리는 고소함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리고 간장의 단맛하고 어우러져서 적당히 맛이 있는, 적당히 기름짐이 있는 회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회를 잘게 썰다 보니까 장가시가 크게 느껴지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강도다리 새꼬시보다 훨씬 더 뼈 느낌이 없이 그냥 살짝의 식감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갯장어 회를 주문하면 직원분이 오셔서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적 양파 위에 생와사비를 풀은 초고추장에 갯장어 회를 찍어서 얹어 먹으면 맛있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훨씬 맛있네요. 저는 보통 회를 먹을 때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회 자체의 맛을 조금 해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문점에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양파보다 정양파는 더 단맛이 강한 편이거든요. 우선 처음 입에 넣었을 때에는 초고추장에 풀은 생와사비의 알싸한 맛이 먼저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고추장 특유의 단맛과 그리고 살짝의 매콤함, 그 다음에는 회 질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진 느낌이 여기 있는 적 양파랑 만나서 느끼함도 없고 정말 깔끔하고 단맛, 매운맛, 알싸한 맛이 기분 좋았던 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붕장어 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좀 비주얼이 다르죠? 근데 이 붕장어 회는 신선한 붕장어를 써서 피를 쫙 빼고 그냥 잘게 썰은 생 붕장어 회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붕장어를 익혀 먹었던 이유는 붕장어 피에는 독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독은 단백질성 독이라서 가열을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먹었던 붕장어 회는 거의 다 익힌 상태였어요. 근데 신선한 상태에서 피만 확실하게 잘 빼면은 이런 식으로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붕장어 회는 아까 전에 먹었던 갯장어 회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이 붕장어 회 같은 경우는 갯장어보다 단맛과 감칠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회 자체의 맛이 어느 정도 있는, 살이 탄력 있는 새꼬시 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만 두고 봤을 때에는 붕장어 회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맛이 좋은 붕장어지만 이곳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위치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서울에서 붕장어 회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양재역 근처에 위치한 두어마리라는 바다장어 전문점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다장어 회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곳의 붕장어 회는 제가 방금 먹은 것과는 다른데요. 바로 성게알과 곁들여 먹는 붕장어 회입니다. 가격은 49,000원으로 아까의 붕장어 회보다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활어를 바로 손질한 게 아닌 손질된 횟감을 받기 때문인데요. 과연 숙성된 붕장어 회와 성게의 조합은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장어는 숙성이 되어 단맛이 더 올라왔는데요. 그 맛은 유당과 비슷합니다. 유당스러운 부드러운 단맛에 바다내음 섞인 성게의 단맛, 성게와 붕장어회의 조합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날 성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최고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이날은 상태가 다소 아쉬웠다고 합니다. 좋은 성게만 들어온다면 연어회와 성게를 곁들이는 것보다 붕장어와 같이 먹는 걸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었습니다. 네, 회사랑은 이렇게 해서 일산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참장어라는 이 갯장어를 꽤나 오랫동안 다루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갯장어랑 붕장어가 궁금해서 집 근처에 있는 전문점을 찾아온 건데요.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서울에 있는 다른 갯장어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선 직접 담근 김치랑 유자된장, 고흥 출신의 사장님이 고흥에서 주로 먹는 방식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저희가 즐길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자된장은 먹었을 때 이 산뜻함이 마치 일식 오마카세에서 먹는 특별한 요리를 먹는 느낌 같기도 했어요. 가격은 조금 많이 비싸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갯장어와 붕장어 둘 다 활어를 쓰고 손질이 까다로운 점 때문에 비싸지만 나름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당 약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는 갯장어, 붕장어 요리는 한 번쯤은 경험으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맛있지만 치킨처럼 계속 떠오르는 음식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떠오르는 맛있는 음식의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다시 먹는 건 내년 이맘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